저희 유신TV 애독자를 위해서 저하고 지금 네 번째 책 같이 쓰고 있어요. 저희 배상훈 리더님, 연구원님 모셔서 팀빌딩 기법, 감성적인 팀빌딩 기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하면 되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7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자, 대한민국 경제 인구, 그리고 아주 능력 없는 사람.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능력 없는 그냥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 네트워커 배상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유신 우리 스폰서님께서 감성형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감성형이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돈을 벌려고 이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 각자의 돈을 벌려는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 때로는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아주 기본 베이직적인 부분이 바로 팀 빌딩이거든요. 팀 빌딩이 될 수도 있고 팀 미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용어로는 라인 미팅이 될 수도 있고 라인 빌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베이직한 단어가 뭐냐면 빌딩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빌딩, 미팅해야 되는데 미팅하러 가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빌딩을 한번 접어보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빌딩이 아니고요. 진짜 건물 빌딩이에요. 빌딩을 짓는데 땅바닥을 굉장히 먼저 다져야 돼요. 그리고 건축물을 튼실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 안에 인테리어 해야 되고요. 각 사무실이라 그러나요? 각 점도 입점을 시켜야 돼요. 이게 빌딩을 짓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서로 돈 벌려는 마음이 빌딩을 하다 보니까 빌딩 자체가 때로는 깨지면서 와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장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누구보다 뭘 잘 아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왜냐? 저는 7년 동안 사업하면서 제가 초창기 1년 동안 했을 때 제 멋대로 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성격대로.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항상 남에게 문제점을 찾았어요. 왜? 왜? 사람이 왜가 나오는 순간 항상 싸웁니다. 부부간에도요. 당신은 왜? 그러는 순간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게 왜가 아닌 나는 이렇게 바꿔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은 더욱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본부터가 오해가 벌어질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이겁니다. 팀 빌딩의 목적이 나인지 아니면 팀 빌딩의 목적이 당신인지에 대해서부터가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빌딩 한대요. 파트너 사장님들을 모읍니다. 사장님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어느 잘못된 성향의 리더분들은요. 내 위주로 빌딩을 합니다.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걸음마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 그 아이에게 100m를 질주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질주할 줄 아니까요. 이런 사람은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보 사업자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저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온전히 1인칭 관점에 보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제 바램과 제 욕심은요. 그래서 목적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상대를 위한 미팅을 하면 아주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상대를 위한 미팅이에요. 그리고 목적. 우리가 팀 미팅하는 이유가 뭐죠? 으쌰으쌰. 한번 잘해보자. 성과 내보자.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내일 열심히 해보자.
이런 목적하에 빌딩을 합니다. 팀 미팅 한대요. 나오라고 합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참여자분들도 이미 목적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분들에게 그 목적을 더 두 번, 세 번 부각을 시킨다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갑니다. 부담으로 다가가서 때론 그 팀 빌딩에 오기 싫어지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요. 저는 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목적이 없이요. 얼굴 보고 싶어서 팀 빌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정말 생각이 나서 빌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보는 겁니다. 아, 이번 주에 빌딩 누구누구 온대.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사장님, 팀빌딩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일이 내 일이 아닌 그냥 우리 오랜만에 얼굴이나 봅시다. 얼굴 보고 커피 한잔 합시다. 일 얘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사는 얘기 합시다. 그럼 그분은 부담 갖지 않고 빌딩에 나옵니다. 빌딩에 나오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죠? 여자친구 얘기하나요? 드라마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어차피 일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분은 또 다른 용기가 피어납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면 나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일은 두 번째예요. 일은 두 번째고 관계십에 의해서 이 사람과 빌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려는 용기가 피어나요. 그럼 결국에 일의 목적이었던 미팅이 마지막에 다시 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빌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빌딩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또한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우리 김유신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 아젠다, 제 뭐라 그러죠? 제 사진을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심전심 배상훈이라는 이런 문구를 한 개 만들어 주셨거든요. 왜냐면 저는 마음이 먼저라고 보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돈을 벌려고 왔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잘못 내비추면 이게 오해가 돼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마음은 진심인데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땐 저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저 역시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정말 마음을 내비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하나죠. 누구나 성공하고 누구나 다 같이 부자 되고 다 같이 좋은 데 여행 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목적이 돈이 아니고 이 마음이어야 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내비쳐야 될까? 내가 당장 무슨 일을 해야 저 사람 마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이 가식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주네? 라는 그런 마음이요. 사람은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요, 더 좋아요. 그런데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수를 했어도 그냥 마음이 보여지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실수해도 괜찮아. 왜? 저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 오해할 행동해도 괜찮아. 왜? 저 사람 마음은 저러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 조직, 우리 그룹, 우리 팀, 이런 우리 조직원들은 점점 계속 캐파가 커져 나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딩을 주관할 때 저는 항상 이런 느낌으로 주관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스폰서의 열정과 스폰서의 정말 어떤 모습이라 그럴까? 아우라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확신에 찬 스폰서의 그런 모습을 표출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제가 정말 능력은 진짜 없어요. 능력은 진짜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열정입니다. 열정이고 그리고 팀 미팅을 하던 후원 미팅을 하던 내 지인 미팅을 하던 강의를 하던 저는 강의는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은. 하지만 열정만큼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만큼은 참여된 사람들은 주최자, 즉 스폰서의 모습을 보고 용기가 나옵니다. 그래, 내가 저 스폰서가 저 정도로 네트워크 사업을 사랑하고 있고 저 정도로 몰입하고 있고 열정이 갖고 있으니 나는 지금 아직 못하겠지만
저 사람의 저 능력과 저 열정 가지고 그냥 내가 한번 녹아들어보자.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관자는 아주 강력한 열정, 아주 강력한 스폰서의 비즈니스십,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노애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희노애락.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타사 수많은 리더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배상호 사장님이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희노애락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제게는요. 희노애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사업에서 힘들어해요. 사람이 희와 락만 있으면 이 사업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노와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사업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기쁠 때나 즐거울 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승자는요, 기분 나쁠 때, 화날 때, 짜증날 때, 그때 스마일링을 유지하면서 마음을 내비추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항상 팀 미팅에 들어갈 때 오늘은 내가 누군가와 의견이 분쟁이 있어도 진짜 인내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희노애락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 리더가 될까요? 사리가 생겨요. 사리요. 그런데 이 사리가 생기면 리더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누구보다 상대의 분노를 캐치해서 그 분노를 사그라들게 해줄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오늘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 진실, 이해, 배려, 존중, 이 5가지면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자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미팅을 위해서, 빌딩을 위해서, 우리 조직원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되게 하는가. 내 핀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의 핀업을 위해 내가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진심이 진실인가, 가짜인가. 그걸 아시면 돼요.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빌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요. 그리고 배려. 그리고 존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빌딩 문화는요, 굉장히 즐거워져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빌딩 중에 하나가 저는 어느 정도 빌딩에 그 빌딩의 모임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지속될수록 좀 우스꽝스러운 개그맨이 돼요. 처음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좀 딱딱하고 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식상해져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번쯤은 그냥 거의 코미디적으로 가요. 좀 재미있게. 뭐 누군가의 연예인을 따라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스폰서의 성대모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즐거움이 표출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가 능력자도 아니고 정말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 정말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그리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마인드가 훨씬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사업한다는 자체가 제게는 정말 그게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더 키워나가려면 제가 먼저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성공 속에서 내 성공을 바란다면 그건 곧 실패로 이어집니다. 내 성공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성공은 정말 제가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너무 힘들 겁니다. 누군가는요, 이 사업을 너무 하고 싶을 겁니다. 누군가는 핀에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주셔야 돼요. 그 상대를 위해서. 진입할 때는요,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돕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뛰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태되는 사람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뛰는 사람들은 잠시 시선을 안 둬도 잘 뜁니다. 도태되는 사람들, 잠깐 걷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일을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후원 미팅, 빌딩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을 돕는 일. 마음을 돕는 일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행동이면 그건 곧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분도 반드시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외칩니다. 성공을 외치는데 우리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을 해야 성공합니다. 그럼 또 다시 역으로 돌아가자면 성장을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마음이 응집돼야 됩니다. 마음이 응집되면 반드시 무슨 일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사람 만드는 일 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예요. 우리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무한 잠재력을 깨워내줄 수 있는 그런 빌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빌딩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찌 보면 너무 복잡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진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해입니다. 그리고 배려입니다. 그리고 존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람은요, 눈만 봐도 압니다. 저 사람의 속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저 사람이 진심인지. 그런 걸 마음으로 관계십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관계십 사업에선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잘하는 매개체는 로봇입니다. 왜? 로봇은 감정이 없거든요. 일만 하거든요. 알리자, 알리자, 알리자 주입만 해놓으면 그냥 알리거든요. 빌딩에서 결과 내자 그러면 그 결과치만 입력하면 그 결과치를 수행하거든요. 로봇이 아마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일 잘할 겁니다. 단언컨대 하루 전 세계 취급핑이 나올 겁니다. 왜? 주입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미팅 1000건 하라고요. 그럼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람이 했을 때 빌딩이 필요하냐면 바로 우린 사람이 해서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과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는 일.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심장, 마음을 같이 형성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감동이 일어날 겁니다. 감동이 일어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래 하자. 내가 당장 나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저 역시 우리 파트너상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처음에 진짜 이 말을 못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가장 쉬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미안합니다가 첫 번째예요. 오늘도 제가 누군가의 초청에 미팅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가자마자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언가 저는 비전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장님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미안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미안하냐요? 저는 사람이니까 미안합니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팅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이 사람은 미안합니다가 첫 번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입니다. 누군가 내가 감사한 일을 받았으면 그게 업라인, 다운라인이든 형제래거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우리의 온 정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 온 정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성에 더 튼튼한 시너지 효과를 줄 거예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비슷하죠? 이 말만 하면 여러분들의 팀빌딩은요, 정말 꽃이 피어날 겁니다. 용기가 피어날 겁니다. 희망이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도전 의식이 피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업에 아주 훌륭하고 아주 튼튼한 레그를 형성시켜 드릴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미팅은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겁니다. 빌딩도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미나장도요, 사람들이 모여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내가 살아 숨쉰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부분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팀은, 여러분들의 그룹은 정말 정으로 가득 찰 겁니다. 오늘도 저는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을 배우면서, 마음을 받으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핀도 중요하지만 핀보다는 저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에메랄드 직급이 굉장히 쉬우면 쉬운데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 유신 스폰서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3개월 반 만에 다이아몬드도 가시고, 그죠? 근데 저는 능력이 매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보다 저는 자신 있는 게 뭐냐면 귀가 커요. 그래서 잘 듣는 겁니다. 스폰서님들이 뭐 될 수 있어? 아, 될 수 있겠죠? 잘 듣는 거예요. 또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하면 꾸준히 합니다. 그냥 꾸준히 했고 했던 일의 반복을 꾸준히 했더니 정말 제게 정말 걸맞지도 않는 아직 능력 없는 제게 소중한 선물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냥 우리 사장님들에게 이런 영광이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큰 성분이 되시고요.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MBA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요. 오늘 행복한 분 되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지? 배상훈 사장님의 말을 들으면 막 힐링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배상훈 연구원님? 예. 오늘부로 이제 힐링 상훈이라고 딱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힐링 상훈 우리 연구원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지? 배상훈 연구원님 나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카톡으로 온 어떤 질문, 거? 카톡으로 저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갈등이. 네, 너무 많죠. 스폰서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 그다음 파트너랑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푸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질문이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은 스폰서하고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풀기 좋은 방법. 두 번째는 음, 파트너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풀기 좋은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답변 좀 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스폰서님들과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먼저 전화합니다. 왜냐면 오해가, 이 갈등도 오해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파트너 잘못되라고 하는 스폰서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 또한 오해겠지라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각인을 해요. 제 스스로 먼저 그래 오해일 거야. 오해일 거야. 오해일 거야. 이래서 저는 바로 그냥 물어봅니다. 우리 김민수 선생님 얼마 전에 제가 바로 뭐 물어본 거 있지 않나요? 그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해일 거야, 오해일 거야, 오해일 거야. 왜 우리 스폰서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오해일 거야, 오해일 거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오해는 반드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오해는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역시 내 스폰서였지. 아, 그래, 맞아. 그런데 반대 일본에 우리 스폰서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야, 나 이렇게 오해한 거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땐 에피소드를 끝내는 게 좋아요. 아, 그치. 내가 오해해서 오해가 커질까봐 물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 스폰서랑 저는 갈등을 풀 때는 항상 먼저 오해일 거야 하고 여쭤봅니다. 여쭤보면 역시나 그게 오해일 때가 거의 99% 이상이었어요. 그게 갈등을 풉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 사님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저는 잘잘못을 그냥 잃어버려요. 제가 잘못하던 누군가가 오해해서 잘못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화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왜요? 이런 갈등이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못난 겁니다. 사람이 못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인지하고 전화드렸으니 그 갈등 풀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사과하는데 이렇게 때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냥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말 뭐 제가 못나가지고 서운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못나지만 제가 더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드려요. 그게 전부입니다. 힐링 상훈 그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